특히 부모의 본성과 아이의 본성이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에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부모도 게으르고 아이도 게으르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부모는 부지런한데 아이가 게으르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엄청나죠. 그러면 이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정말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막 답답하고 도대체 쟤 왜 이러지? 이러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몸속에서 몸의 신체가 반응이, 리듬이, 감각이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성과 관련된 것은 어떠한 방법도 없느냐, 그냥 마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3단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게 되는 점 하나는 아이들이 정말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늦잠 자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려고 해도 잘 변하지 않죠. 또 성격이 급한 아이들 있죠. 아무리 느긋하게 행동하라고 알려주고 뭐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늦잠 안 자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느긋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알려줘도 안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려주는 것만 좀 잘 따라와도 정말 모범생의 바람직한 아이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을 잘 안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현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인도에 불이 났어요. 불이 점점 커졌고 무인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동물은 딱 2마리인데요. 바로 개구리와 전갈입니다. 개구리가 전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한다. 근데 내가 길을 모르는데 너 혹시 아느냐? 그랬더니 전갈이 나는 안다. 나를 등에 태워주면 거기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를 침으로 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전갈이 내가 너를 침으로 쏘면 나도 죽게 되는데 침을 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안심을 한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우는데요. 전갈은 등에 타자마자 개구리를 침으로 쏘게 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쐈니? 라고 하니까 전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이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전갈은 살기 위해서는 개구리를 쏘면 안 됩니다. 바다로 데려갈 수 있는 동물이 개구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갈은 개구리를 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본성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화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람으로서 가지는 이런 보편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자고 배변하는 이런 욕구들을 채우고자 하는 본성. 네, 이런 본성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본성들은요, 일시적으로는 참을 수는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동안 먹는 것을 좀 참는다든지, 중요한 과제가 있어서 졸리는 걸 참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아프지만 화장실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배변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구는 일시적으로 참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적인 본성도 있지만요, 또 개인적으로 각자가 가지는 그런 본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만 있는 어떤 특성들. 네. 그런데 이런 특성이 이렇게 저렇게 막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뿌리가 깊어서 쉽사리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잠이 많다, 성격이 급하다, 뭐 정이 많다 이런 것들도 또 내성적이다, 다혈질이다, 겁이 많다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적인 본성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개인적인 본성에 있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이게 후천적으로 습관이 든 것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정말 본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충돌이 생기는데 특히 부모의 본성과 아이의 본성이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에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부모도 게으르고 아이도 게으르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부모는 부지런한데 아이가 게으르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엄청나죠. 반대로 뭐 부모가 게으른데 아이가 부지런하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면 아이가 게으르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정말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막 답답하고 도대체 쟤 왜 이러지? 이러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양쪽 다 좀 게으르고 늦잠 많이 자서 아이도 그렇게 키웠다 그러면 이게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부모가 참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고 한데 아이 혼자만 좀 게으르고 늦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본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부분은 힘들어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본성과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거의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타고날 때부터 몸 전체의 시스템이 그렇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게으르다, 잠이 많다, 겁이 많다, 뭐 이런 것들 몸 안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좀 무겁고 좀 잘 처지고 잠이 한번 들면 너무 깊게 들고 잘 안 깨어나는 등 아이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몸속에서 몸의 신체가 반응이, 리듬이, 감각이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는 가르쳐야 하는 부분은 또 가르쳐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본성이 아닌 습관화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 정리를 못한다. 엄마 아빠 퇴근이 늦어서 다 같이 늦잠을 자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경우 특별히 경험한 적도 가르친 적도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후천적 교육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이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말로 매우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쉽게 바뀔 거다, 애가 문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타고난 본성이니까 이를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뭐 좀 바꿔야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게으르다, 또 뭐 불안을 많이 느낀다, 또 예민하다 이런 거 사실 조금 살아가는데 좋지 않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성과 관련된 것은 어떠한 방법도 없느냐, 그냥 마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3단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이의 본성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1단계로 자기 인식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늦잠 자는 거, 예민한 거, 뭐 짜증 많은 거, 네, 이런 것들 모두 아이에게는 당연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몸속,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인식하지도 않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나의 특수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1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막 쓰러지면 막 울어요. 짜증도 내고. 그런데 아이는 짜증이 일어나니까 짜증을 내는 건데,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을 관찰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게 누구나 그런 건 아니다. 내 특성이구나. 남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자, 2번째 단계로는요, 이제 성찰입니다. 성찰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민하게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면 그 예민함에 대해서, 게으르면 게으름에 대해서, 불안하면 불안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예민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단계, 내가 예민하네. 2단계, 이 예민함이 어디서 왔을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언제 예민해지는지, 또 언제 불안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예민해지는지, 또 내가 예민해지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등등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불편하고 나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주제로 놓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요. 이제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민함은 본성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보는 겁니다. 예민해지면 자리를 뜬다. 아니면 잠시 멈춘다. 또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처럼 그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건데, 특히 건강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거죠. 또 아침잠이 많아서 자꾸 지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요?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좀 당겨 본다. 또 뭔가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좀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본다. 또 아침에 알람을 5분, 10분 단위로 여러 개 맞춰서 점차 잠을 깨게 한다는 등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본성과 관련된 이런 행동들은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과 그런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그 대응 방법을 준비한다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에는 좋은 측면도 있고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본성을 최소화하고 이 부정적인 측면의 본성이 일어났을 때 대응 방법을 준비를 해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면들이 너무나 고쳐지지 않는다면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오늘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대응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